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재 아이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영재로 관찰 추천이라는 걸 합니다. 특히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찰 추천을 해서 영재 교육원에 추천해 주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학교에서 이제 관찰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연구에 근거해서 개발한 영재 행동 특성, 평정 척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얘가 영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평정 척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평정 척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기 때문에 학습과 인지 요인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인지 요인. 미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영재들의 행동 특성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영재 행동 특성을 모아가지고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항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근거했고, 그리고 또 많은 교사들과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요. 학습과 인지 요인 그런 부분에는 11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11개의 문항, 굉장히 아주 좋은 문항들이죠.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에 비해서 또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이와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보통 2학년 아이인데 4학년, 5학년 이런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학습과 인지 요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이 문항을 딱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 아주 항상 이렇다. 그러면 6.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매우 드물게, 가끔 그런다. 드물게 그런다. 그 다음에 때때로 그런다. 자주 그런다. 항상 그런다. 이렇게 해서 1부터 6까지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바로 나이나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 뭐냐면 사건,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고 일반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물들이 있죠. 물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 등등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빨리 찾아내서 그걸 알아내고 그리고 일반화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화한다는 얘기는 항상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빨리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요.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은 흥미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곤충이면 곤충, 아니면 뭐 생물학적인 분야 생물학, 물리 분야 물리, 우주에면 우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어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거죠.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 특성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해. 원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원리. 이 원리를 알면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것이든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빨리빨리 파악한다는 거죠.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한다. 그래서 내가 늘 이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초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한 아이가 영재예요. 그런 아이가 영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검사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특성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죠. 평정 촉도가 되는 것이죠.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한다가 네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인과관계를 통찰한답니다. 인과관계를 통찰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어려운데요. 인과관계를 잘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차린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늘 인과관계를 저거는 저것의 원인, 저거는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 찾는 게 사건 같은데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드라마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뭐 일반적인 일에서도 저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드라마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보면서도 원인과 결과를 빨리 잘 찾아내는 능력, 그런 게 우수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는요,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복잡한 문제를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 추론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잖아요. 단서들을 잘 추론해서 사실은 복잡한 문제를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사람들의 표정도 일종의 단서고요. 비언어적인 그런 것도 단서고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 단서. 학교에서도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단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단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있죠.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사실은 복잡한 문제를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섯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까 앞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거, 아주 특정된 거죠. 예를 들면은 우주에 관한 거라든지 어떤 무슨 땅 속에 있는 화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주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양한 주제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잘 알고 B도 잘 알고 C도 잘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잘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거 말고 우리가 추상적인 게 뭔지 아시죠? 구체의 반대말이죠. 구체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구체적인 어릴 때는 구체적인 거를 주로 잘 다루죠. 추상적인 거를 잘 못 다뤄요.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루는 거죠. 이런 능력이 바로 아주 우수한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잘 기억한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 사실과 관련된 정보죠. 사실과 관련된 팩트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잘 기억한다. 이 메모리가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 우수한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뛰어나요. 옛날에는 기억력만 가지고도 천재다, 뭐 영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요즘은 그거 가지고만은 설명하지 않지만, 영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잘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문항은 예민하고 통찰적으로 관찰을 한다.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예민하다. 통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사이트거든요. 통찰은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딱 이거와 조합을 해서 뭔가를 딱 알아낸다는 것이죠. 예민하고 통찰적으로 관찰한다. 이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관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전이한다는 거죠.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다가 잘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똑똑한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다. 10가지를 안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황에서 배운 거를 다른 상황에 잘 적용하고 전이한다는 말이 뭐냐면 옮긴다는 거죠. 옮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탁구를 잘 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한 건데 잘 옮기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개의 문항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1개의 문항 중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1번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1, 2, 3, 4, 5, 6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는 몇 점 정도 나올 것이냐.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추천할 때 주로 관찰 추천제라는 걸 많이 써요. 관찰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의 그 행동을 이렇게 선생님이 눈으로 보잖아요. 보고서 그 행동들을 체크리스트 같은 형태로 해서 체크해서 이 아이가 우수하다,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바로 뭐냐면 학습과 인지 요인에서 11가지의 그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11가지. 요러한 것을 체크해 보면 과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점수를 받느냐, 엄마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요, 나이나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사건,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내서 일반화한다. 잘 일반화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한다. 다섯 번째는 인과관계를 통찰한다. 인과관계를 딱딱 알아낸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잘 기억한다. 열 번째는 예민하고 통찰적으로 관찰을 한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다. 잘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재 아이들의 그 행동 특성을 이렇게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학습과 인지 요인에 관해서 11개의 문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1개의 문항.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하는 걸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영재일 가능성이 많아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한번 IQ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다음에는 또 요거는 인지, 학습과 인지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창의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동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